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학생들이 지난주에 봤었던 중간고사들 중에서 좀 많이 이제 학생들이 오답을 많이 체크한 번호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6번 문제를 보면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들도 이제 소프트웨어로서의 어떤 가치가 이제 서비스의 가치로 이제 변화하고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후에 또 인프라스트럭처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이제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및 관련 데이터는 중앙에 이제 호스팅되고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등을 이용해서 접속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전달 모델인데 주로 이제 이걸 온디맨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해요. 온디맨드 비디오가 이제 VOD죠. 비디오 온디맨드 그런 것처럼 주문형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보험회사, 그다음 자동차 회사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관계죠.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만기가 돼서 관리하는 시스템 뭐 이런 걸 대표적으로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보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을 내가 회사에서 하려고 하면 뭐 하드웨어도 간단하게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플랫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참 PAAS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만 이제 서비스로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준 고객관계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렌탈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하든지 돈 주고 사서 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쓴다 이런 얘기. 빌려서.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Saa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AS, IAS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이해를 해서 학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17번 문제인데요. AWS 리인벤트라는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2018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앞으로 인공지능학의 추가적인 서비스로 특화된 알고리즘은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어떤 제한된 플랫폼이나 어떤 제한된 프레임워크 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플랫폼 환경을 이용을 강조를 했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AWS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마존 웹 서비스 우리가 이제 1교시 때 또 요 문제를 냈었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의 어떠한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개발할 수 있게끔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제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이제 영어 문제가 몇 개, 한 3개인가 4개인가 있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를 영어로 이제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가트너 그룹에서 제안한 이제 하이프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제품이든지 어떠한 서비스든지 어떤 기술이든지 항상 태동하고, 그게 이제 인기를 받으면서 쭉 쓰고 있다가 어느 정도 사람의 기대치에서 멀어지면서 이제 다시 하강선을 긋다가 그래도 필요하다, 이거는 상용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상태, 이제 우리가 5개 5페이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테크놀로지 트리거, 피크 오브 인플레이트 익스펙테이션, 스로 오브 디스일루즈먼트, 슬로브 오브 인라이트먼트,
플랫 오브 프로덕티비티, 이게 이제 마지막 줄에 있는 그 5단계를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가트너에서 제안한 겁니다. 가트너 이제 두 번째 문장에 이제 나와 있죠. 어떤 그래픽컬한 표현 방법인데 미국의 연구기관, 뭐 자문기관, 정보기술 회사인 이제 가트너 그룹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의 성숙성, 채용, 그다음에 사회적인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많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요 어떤 그래픽컬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타당성 측면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술적인 변화에서 어떤 새로 나타난 기술이 어느 지점에 지금 와 있느냐, 시작 단계냐, 이제 어떤 기대치가 올라가는 이제 상승 단계냐, 아니면 환상이 깨지고 하강선에 접어들었냐, 아니면 조금 더 기대에서 떨어져서 이제 추락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고 다 거치고 이제 안정화 단계냐, 뭐 이런 단계를 표현할 때 보통 이제 그 하이퍼 사이클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좀 볼게요. 22번을 보면 그 모빌리티 생태계 23번도 그렇고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이제 미래는 이제 다 이제 이동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5G 어떤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그 디바이스나 그 제품들이 이제 이동성을 보장해 주는데 그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일렉트리피케이션, 오토노머스, 쉐어링, 커넥티비티. 5G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는 아니에요. 물론 5G 기반을 이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GPS라든지 어떠한 그 자체적인 네트워크, 랜이라든지 뭐 다 NFC, 블루투스 이런 망을 이용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GPS 플랫폼, 지도 맵 플랫폼 이런 것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죠. 그다음에 23번에는 이제 그 전기 같은 이제 에너지를 써서 소형 전기 자동차, 자전거, 스쿠터, 이제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그 하시는 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그래요. 스마트 모빌리티 안에 마이크로 모빌리티 디바이스 서비스. 죠?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그 다양한 그 것들이 이제 그 활용이 되고 지금도 보면 스쿠터 같은 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제 요거들이 대중화되고 활용화되면 이런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활용을 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또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24번도 이제 영어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이퍼 피지컬 시스템, 디지털 트윈 중에 특히 그 CPS라 그래서 물리적인 동작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약어로 CPS라고 하는데 한번 그 위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시스템인데 어떤 그 메커니즘, 어떤 동작이 제어되고 모니터된다. 뭐에 의해서? 컴퓨터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안에는 CPS 안에는 물리적인 것과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 깊게 연관이 돼 있고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서도 또는 서로 다른 어떤 범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여러 개의 멀리 있는 다양한 그 디바이스끼리도 서로 연결해서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제가 밑에 있죠. 이그젬플들은 스마트 그리드 산업,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차, 메디컬 의료, 원격 의료, 산업 그 로봇 제어, 로봇 시스템, 그다음에 그 드론과 같은 파일럿 에비오닉스,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앉아서 내 손으로 조정을 하면 그것들이 반응을 해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이제 큰 그림에서는 디지털 트윈이지만 여기서는 요 어떤 물리적인 피지컬적인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물리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5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그 로봇에 대해서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을 설명을 했죠. 그 중에 이제 산업용의 그 어떤 외골격 로봇이라고 하는 건 엑소스켈레톤 로봇이라고 하는데, 왜 이제 그 반복적인 작업,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서서 일하는 작업,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중추의 어떤 그 중심을 지나는 뼈들 있죠. 이제 이거 이제 그 지탱을 해주거나 무리한 힘이 이제 몸에 전달되지 않도록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웨어러블 로봇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엑소스켈레톤 로봇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하는 업체들도 요즘 산업용 스마트 팩토리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엑소스켈레톤 로봇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번 문제는 그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설명이죠. 그 지능망이 그러니까 전력망이 지능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스마트 그리드. 그리드라고 하는 게 격자 뭐 이런데 어떤 전기의 그 수요처 또는 공급처 이런 거를 이제 격자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이제 그 관리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보자 뭐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에서 출발이 됐고, 요게 이제 2030년에 1경원에 달하는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될 건데, 전력 서비스, 정보통신, 전력 저장 장치, 전기 자동차, 건설 산업. 이제 요즘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있죠. 의무적으로 또 아파트에서는 이제 그 전기 자동차를 이제 쓸 수 있는 환경, 이제 그 저녁에 퇴근해서 와서 전기 에너지를 충전해야지 그 다음날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효율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갖고 있는 남아있는 어떤 에너지를 다른 아파트에 팔 수도 있고, 부족하면 또 다른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어떤 그 전력망의 그 비즈니스가 또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는 목적은 에너지 효율성과 절감이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남는 거는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다시 쓰든가 다른 사람한테 또 팔 수도 있는. 그래서 전력에 대한 수요를 분산을 시켜서 설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어떤 통신기기에 전력을 필요하는 데다가 전력 변환 장치나 축전지에다가 그 배터리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통신기기의 그 어떤 집중화된 그 에너지 수요를 분산시킬 수가 있고, 그 에너지를 이제 가정마다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또 있으면서 그 어떤 비즈니스 영역으로 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에서는 이제 밸류 체인, 가치 사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업의 경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이거를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형이죠. 각각의 수행에서는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면서 어떻게 비즈니스의 프로세스가 개선될 수 있는지를 조사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가치 사슬이라서 해서 밸류 체인,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제 내가 만든 제품의 최종적인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 동안에 그 부가가치를 높여요. 뭐 원재료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다시 이제 마케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을 거쳐서 자꾸 이제 그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요거를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개선을 하게 되면 내가 판매할 때 부가가치를 더 얹어서 팔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이제 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은 그 기업의 어떤 디지털적인 혁신적인 변화에서 5G 기능에 가장 적합한 것은 서비스 품질이죠. 그 교재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그러고, 어떤 통신 기업에서는 어떠한 그 대역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운로드 스피드 뭐 이런 게 중요할 수 있지만, 기업 관점에서 5G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제 서비스 품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그 줄여서 QoS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서비스 품질. 그래서 어떠한 기업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5G 망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때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필요한 서비스 품질을 5G 망이 어느 정도 잘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죠? 요거에 이제 그 어떤 기업의 혁신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SLA라 그래서 서비스 품질과 함께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SLA. 그래서 이 SLA 계약 조건도 상당히 그 기업에서 이거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어떤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 그 가입자 수요자가 얼마나 잘 만족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기준을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로 요즘 또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거를 이제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하고 그 개발하는 업체에다가 맡길 때도 요 SLA를 반드시 만족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 사항을 제시를 함으로써 이제 그 기업이 원하는 그 서비스 품질을 또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방법도 요즘 이제 많이 기업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요 용어도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반드시 좀 학습을 좀 해주세요. SLA, 서비스 품질과 같이 연관시켜서 같이 공부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40번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그 설명이에요. 블록체인.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은 많이 좀 다뤄봤죠. 설명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전자화폐의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미래에는 은행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대전제 하에서 이게 그 아직도 이제 누가 제안했는지는 이제 그 하지만 이제 일본 사람이란 이제 설이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데 호주에 살고 계신 일본 사람.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하더라도 어떤 블록체인은 미래에 다양한 산업에서 많이 활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얘의 어떤 그 신뢰성, 그 다음에 그 편리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어떤 유통이나 물류에서도 많이 쓰이고, 뭐 국방, 금융도 이제 뭐라도 보험, 그다음에 이제 은행 업무, 뭐 이게 전자화폐,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교육 쪽에서도 이제 활용되고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떤 기록, 이제 뭐 은행을 생각하는 게 요거 이해하는 게 상당히 쉬워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은행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 그걸 하나하나 여러 개의 기록을 블록이라 그러고 이게 서로 보완이 돼서 연결이 되죠. 각각에 대한 블록은 어떤 보완화된 해시라는 함수를 써서 이전의 블록을 다 보장을 해주고 언제, 얼마나 많은 거를 수신했냐, 송신했냐, 결제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랜잭션 데이터. 이거를 머클리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머클리 트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언제 어떠한 결제나 어떠한 송신 수신에 대해서 은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거를 인정하고 암호화된 데이터고, 그렇죠? 이걸 이제 하면서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설계상 그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의 수정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픈 분산형 어떠한 그 시스템, 그렇죠?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어떤 송신과 수신 측 상대방, 은행과 나 효율적으로 서로 그 거래에 대해서 인증을 또 해주고 상당히 이것도 이제 신뢰도가 높고 영구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거에 대한 그 영어적 설명이 이제 그 영어고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면 은행과 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들을 요 블록체인에 가입한 사람들이 서로 다 인증을 해주면서 트랜잭션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상당한 해시라는 그 코드를 써서 암호화를 통해서 어느 다른 사람이 참여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 보안 문제가 쉽게 뚫리지 않는 상당히 그 보안이나 신뢰성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41번 문제를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중간고사 전에 퀀텀 그 컴퓨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지금까지의 컴퓨터의 기본적인 정보 처리 단위는 0하고 1. 비트. 그래서 이게 어떤 병렬적인 구조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비트는 시스템에서 하나씩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n개의 비트면 n개의 어떤 처리를 요하는데 그 큐비트라는 거는 2개의 비트를 한 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2개의 비트를. 그래서 이제 퀀텀 비트라고 해서 큐비트라는 용어를 쓰고 퀀텀 컴퓨터가 지금 초기 모델로 구글이나 IBM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뛰어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2개의 큐비트를 이제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5개의 큐비트다 그러면 2의 5승이죠. 32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32개. 예를 들면 32개의 더하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32개의 곱하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32개의 그 연산을 각각 한 번씩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한 번만에 처리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퀀텀 컴퓨터는 지금 양자, 우리나라 말로 양자, 그렇죠? 그 양자 컴퓨터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물리학에서 그 2개의 비트를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짧은 순간에. 0과 1은 이제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온, 오프 개념이니까. 0 아니면 1이니까. 그 저장하는 기술을 이제 우리가 이제 플립플랍이라는 회로를 기본적으로 쓰는데, 이 큐비트는 이제 2개의 비트를 어느 순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그 기능이나 그 어떤 이론을 이제 쓰는데, 그게 이제 퀀텀이라는 이제 양자역학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복잡한 그 크고 물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봤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소형화가 되고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빠른 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블록체인 그게 아르고라는 게 개발됐다가 요 블록체인, 요 퀀텀 컴퓨터가 나오면서 잠깐 주춤했던 적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블록체인의 암호화나 트랜잭션의 상호 인크립션 한 거를 퀀텀 컴퓨터가 이제 그 뭐 순식간에 풀어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전자화폐,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돈으로 다 이제 어쨌든 현금인데 이거를 다 트랜잭션을 허위로 작성해서 다 가져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퀀텀 컴퓨터가 나오면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보안이 쉽게 뚫려요. 그래서 보안의 어떤 새로운 또 이론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과 보안은 서로 상호 대립을 하게 돼 있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떠한 기존의 어떠한 그 뭐 몇 달 걸려도 못 푸는 암호화 문제를 단 1분 만에 풀어버리는 이제 퀀텀 컴퓨터가 나오면 더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새로운 보안 알고리즘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하는 사람들이 또 새로운 그 어떤 이론을 공부하셔야 되고 양자 컴퓨터가 오더라도 보안에 취약하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또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어쨌든 이 컴퓨터 분야는 하드웨어적인 거는 지금 그 양자 컴퓨터가 미래에 그 또 어떤 새로운 산업이고 새로운 경향이고 그래서 삼성도 지금 요거를 이제 그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연구 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도 요 양자 중국을 포함해서 양자 컴퓨터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그 여러분들도 앞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이제 그 어떤 기법들, 적어도 암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중간고사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 3교시에서 AR 클래스에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시 시작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에드모드에 가서 문제 그 엑셀 성적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얘기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제 그걸로 통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